네, 성주원 기자의 취재 현장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K뷰티를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이죠.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굉장히 특이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알아보죠. 기자님과 함께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콜마가의 경영권 분쟁, 제가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이게 단순하게 남매 갈등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남을 상대로 다시금 반환할 이런 소송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네. 이번 주 재계와 법조계에서 네. 가장 관심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단연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 소식입니다. 그동안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 그리고 차녀인 윤여원 대표 간의 갈등으로 알려졌던 사안이었는데 여기에 창업주인, 그러니까 부친이죠. 윤동한 회장이 직접 아들인 윤 부회장을 상대로 증여한 주식을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게 남매 간의 갈등에서 부자 간의 전쟁으로 비화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콜마홀딩스 주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도 즉각 반응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오늘은 이 사건의 시작부터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망까지 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줬던 주식을 다시 내놔라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례적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러한 상황까지 갔는지도 정말 궁금한데요. 그럼 회장이 장남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를 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걸까요? 네, 아버지인 윤동한 회장은 지난달 30일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에게 지난 2019년에 증여했던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 현재는 이제 무상증자로 인해서 460만 주가 됐는데요. 이 460만 주 주식을 다시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를 했습니다. 윤 회장 측은 지난 35년간 키워온 콜마그룹의 창업 정신과 경영 질서를 더 이상 훼손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면서 그 소송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는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 반환 소송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일단 아버지인 창업주가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아들이 이제 어떤 그룹의 후계 구도 또 경영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창업주가 그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상 아버지가 딸의 편에 서서 딸인 윤여원 대표의 편에 서서 아들의 경영권 행사에 법적으로 제약을 가하겠다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윤동한 회장이 맨 처음에 설계를 했었던 콜마그룹의 후계 구도가 어떠한 형태인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증여가 쉽게 진행되는 건 아닌 거기 때문에 여러 회의를 거친 다음에 증여를 했을 텐데 이번에 제시된 이 증여가 어떻게 된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번 분쟁의 네. 씨앗은 지난 2018년 9월에 맺어진 3자 간 경영 합의에서 시작이 네.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아버지인 윤동한 회장은 아들과 딸을 이제 모아놓고 같이 뭔가 합의를 했겠죠. 함께 후계 구도를 정리했는데 합의 내용은 아들인 윤 부회장이 그 지주사인 콜마홀딩스 그리고 핵심 사업인 화장품 제약 부문을 맡아서 그룹 전체를 좀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딸인 윤 대표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하는 콜마 B&H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권을 보장받는 것 이런 이제 구도로 경영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아버지인 윤 회장이 2019년 12월 아들인 윤 부회장에게 앞서 말씀드렸던 콜마홀딩스 주식을 증여를 했습니다. 이 증여를 통해서 윤 부회장은 그 지분율 30%가 넘는 최대 주주에 오르면서 결국 그룹의 지배력을 확고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들이 그룹 전체 그리고 화장품 쪽을 관리를 하고 따님분이 건기식 이쪽으로 교통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럼 이번 합의가 어떤 이유 때문에 깨지게 된 것인지를 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불거진 직접적인 계기가 뭘까요? 네, 그 문제는 네. 딸 윤여원 대표가 이끄는 콜마 B&H의 실적이 부진에 빠지면서 좀 시작이 됐습니다. 콜마 B&H의 영업이익이 2020년에는 1,000억 원을 넘었지만 지난해에는 246억 원으로 이렇게 거의 반토막도 아니고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명분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된 것인데 오빠인 윤상현 부회장 측 콜마홀딩스가 지난 4월에
경영진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윤 부회장 본인과 또 외부 인사를 콜마 B&H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윤여원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은 과거에 했던 그 독립 경영을 보장했던 3자 경영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경영권 침탈 시도다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이렇게 순순히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오빠인 윤 부회장 측이 이것은 이제 소송을 낸 겁니다.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법원에 내면서 결국은 남매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님이 건기식을 하면서 건기식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경영권을 건들면 안 되는데 오빠 측이 건드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사달이 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가장 큰 핵심이요. 증여의 성격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냥 증여를 한 건지 조건부 증여를 한 건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법리 다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버지인 윤 회장과 딸 윤 대표 측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2019년에 그 주식 증여가 3자 간 경영 합의 이행을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건부 증여와 같은 뜻인데요.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인 윤 부회장이 동생, 그러니까 딸의 독립 경영권을 침해해서 합의를 깼으니 이 증여 자체의 전제가 무너진 것이다. 그래서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이제 성립한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딸 측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아들 윤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콜마 홀딩스 측은 경영 합의를 전제로 증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주장을 맞서고 있는데요. 당시 작성된 별도의 단순 증여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 합의와 주식 증여는 별개의 사안이고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경영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이 주식을 아버지한테 돌려줄 의무가 없다라는 것이 아들 측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2018년의 경영 합의서 내용 그리고 2019년의 증여계약서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 법적 효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도 이번 결정에 따라서 그룹의 지배 구조가 완전히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만약에 아버지 측이 승소를 하게 된다면 이기게 된다면 경영 구조가 어떤 식으로 지배 구조가 변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현재 상황, 현재 지분 구조로만 놓고 보면 아들 측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윤 부회장, 그러니까 아들이죠. 아들인 윤 부회장 본인 지분이 31.75%에 달하고요. 또 최근 경영 참여를 선언한 행동주의 펀드 달튼의 지분 5.69%까지 더하면 약 37.4%에 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아버지인 윤 회장 그리고 딸 윤 대표 측 그 지분을 합쳐도 한 16%밖에 안 되니까 일단 지금 현재 지분 구조상으로는 아들인 윤 부회장 측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제 지금 결국 관건은 주식 반환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식을 반환하게 되면 당연히 지분 구조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아버지가 이겨서 증여했던 주식을 되찾아올 경우 증여했던 주식이 약 12.8%에 달하니까 아버지와 딸 측의 지분 합계가 29%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반면에 아들 측 지분은 한 24%, 25%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역전이 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면 그룹의 경영권이 딸 윤여원 대표 쪽으로 또 넘어가게 될 그런 가능성도 생기게 되고요. 결국은 이번 소송, 이 주식 반환 소송의 결과가 콜마그룹의 지배권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이번에 아버지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 소식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그 뷰티 업계에서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지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올 것 같은데 기자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회사에 안 좋은 일인 것 같고 왠지 주가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죠. 통상 경영권 분쟁 소식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결국은 지분을 누가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분의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분 확보 경쟁에 대한 기대로 이어져서 단기적으로 주가를 급등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콜마홀딩스 주가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인 것을 우리가 목격하기도 했죠.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업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탈과 무관한 어떤 약간 투기적 상승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쟁이 이제 마무리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분쟁이 계속 이슈가 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이렇게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결국 분쟁이 마무리되면 다시 이제 주가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혹은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K뷰티 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콜마그룹이 세계 3위 화장품 ODM 기업으로서 이 우리 K뷰티의 성장을 이끌어온 핵심 기업 중에 한 곳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오너가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단순히 이 주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업 이미지 손상 또 중요한 어떤 경영 판단 같은 것들이 지연되거나 다시 좌초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지적과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사태 향방에 따라서 콜마그룹의 지배 구조의 변화는 물론이고요. K뷰티 산업의 미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든지 이번 분쟁이 오너 리스크의 민낯을 드러내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봤고요. 기자님과의 말씀 여기까지만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